이번 시간에는 2024년 1월달 달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요. 달력을 만들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1월달은 보통 1년 계획을 세우죠. 우선 로고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1월 달에는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1년 계획. 그러면 바른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바른 의지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바른 견해와 바른 의지를 지니기 위해서는 예전에 설명했지만 어의 작용을 일으켜야 되겠죠. 어의 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떤가는 신에게 돌아간 상태를 무기라 하고, 어떤가는 신이 있죠. 이 그림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가는 신으로 돌아가면 무의 상태가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오면 어떤가는 신이 의식에 나타날 수가 있죠. 그와 같은 상태를 그래요, 태극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그래요. 넋이 있고 어떤가는 신이 있고 의식이 있다. 넋은 짐승과 같은 상태이죠. 짐승과 같은 상태가 넋의 작용이 일어나면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고, 그래요. 또 어떤가는 신과 의식을 통해 있기 때문에 어리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가는 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예전에 설명했던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로고로 이용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요. 어리작용을 일으켜서 태극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1년 계획을 세우면 좋겠죠. 그럼 태극의 상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과 8개의 개를 이용하죠. 건은 뭐라 했나요? 건개죠. 양요 3개, 이어진 선 3개.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그럼 반대로 곤개, 음료가 3개죠. 늑스, 그래요. 어떤가는 신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늑스의 지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태극의 상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태극의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음한데 육체가 있으니까 감추어진 의식에는 신이 있다. 감기로 표시할 수 있다 했죠. 그래요. 이 그림을 이용해서 다시 이와 같은 그림을 만들었어요. 8개의 개를 결합해서. 그러면 이 상태는 태극의 상태죠. 이 원을 보면 짙은 청색은 하늘나라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하늘색은 의식이죠. 하늘색과 청색을 하면 좀 그렇죠. 청색이랑 하늘색이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하늘색을 붉은색으로 바꿨죠. 적색으로 바꿨죠. 신의 속성은 양으로 표시하기도 하죠. 넋의 속성은 음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양은 또 붉은색으로 표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하늘나라를 뜻하는 마음을 하늘나라처럼 만들 수 있죠. 하늘나라가 되겠죠. 하늘색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태극의 상태가 되면. 그리고 의식의 배경색을 붉은색, 신의 속성을 띠게 되니까 붉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의 상태는 감개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감개를 쓸 수 있겠죠. 넣을 수 있겠죠. 이것을 로고로 사용하면 적당하겠죠. 그래요. 그 로고를 만들었어요. 1월달 로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태극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바른 견해에 입각해서 바른 의지로 1년 계획을 세워보아라.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이 그림을 이용해서 1월달 로고를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날짜와 요일을 표시한다. 그래요. 날짜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요. 표를 만든다. 그래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고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을 결합하면 표가 만들어지죠. 2024년 1월표를 만들면 이래요. 보통 주 5일째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개인적인 생활을 하죠. 보통 직장인들은 월화수목금은 사회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쉬는 날로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일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하늘나라와 같다. 이래서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요. 일요일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토요일은 하늘나라와 같다 하시니까 하늘나라를 또 다른 뜻으로 풀이하면 또 하늘나라를 좀 생각을 해라,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일요일은 황색으로 표시했죠. 등하는 시는 또한 황금색으로 표시되기도 하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했겠죠. 등가는 신을 생각해라, 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겠죠. 월요일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힘들죠. 하지만 힘들고 또 시작하니까 괴롭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흑색으로 표시를 했죠. 하지만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 글자는 황금색으로 표시를 했죠. 바른 의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라, 그런 의미에서 날짜는 요일은 그래요. 황금색을 뜻하는 황색으로 표시를 했죠. 화요일은 연두색. 연두색은 이제 봄을 뜻하기도 하죠. 뭔가 조금씩 성과를 내라, 이 말이겠죠. 수요일은 적색, 사회생활을 불태우면서 해라, 열정을 가지고 해라. 목요일은 주황색. 그러면서 이제 수확을 내기 시작하죠. 가을은 단풍이잖아요. 그 주황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은 이제 보라색은 화려하죠. 그래요. 잘 마감해라. 그렇죠. 일주일을 큰 성과를 내면서 잘 마감해라,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라색을 넣었던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날짜마다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마다 공휴일이 있죠. 공휴일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날은 청색으로 표시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에게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날은 청색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일, 1월 7일, 14일, 21일, 28일은 공휴일이죠. 1월 1일도 공휴일이죠. 신정. 적색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또 14일은 청색으로 표시했죠. 청색은 2018년 1월 14일날 상천 소요파 창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날짜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4. 풍경을 고른다. 지금 겨울이죠. 이 산은 설악산이죠. 이 타인이 찍어놓은 사진인데 겨울 설악산 보시면 이미지 보면 이렇게 쭉 사진들이 많죠. 이 중에서 하나 골랐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찍을 수도 있겠죠. 또 사진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림을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 풍경을 고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로고를 만들었잖아요. 풍경과 로고를 결합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설악산이라고 하면 설악산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래요. 산에 올라가면 머리가 맑아지죠. 맑은 하늘을 또 보이고 또 맑은 공기로 숨을 내쉬고 호흡을 하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1년 계획을 세워라. 그런 의미에서 겨울산과 하늘이 보이는 풍경을 고른 것이겠지요. 이거를 쓰니도 여러 산을 돌아다녔겠죠. 서울에 거주하니 서울에서 웬만한 산은 다 가봤겠죠. 서울에는 북한산, 도봉산이 아름답고 제일 유명하죠. 관악산도 있고 집 주변에 불암산 이런 산들이 있죠. 그래요. 여러 산을 돌아다녔는데 또 한국에서는 가본 산 중에서는 그래도 설악산이 웅장하고 아름답다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겠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풍경을 고른 거예요. 겨울이고 아니 겨울 설악산. 그래서 로고를 결합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날짜표와 결합하면 되겠죠. 로고는 그대로 두더라도 매년 이런 풍경은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날짜표와 그림을 결합하여 달력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력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날짜를 보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달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달력을 만들어 가면서 계획을 세우면 재밌잖아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